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2030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7배 증가했다라는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지 해서 통계를 확인을 해보게 됐는데요. 일단 2022년까지의 통계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모두가 증가 추세고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국가의 복지 확대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의 미래가 염려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생각을 해봤을 때 미래가 한국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복지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복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복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제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기회의 사다리로 복지가 작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제가 보기에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지원인 것 같아요. 특히 10대의 경우에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고 이때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한 25세 정도까지 우리나라 현실상 대학 시절까지의 지원, 25세 정도까지의 지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벌어진 차이, 이게 성인이 돼서 보통 극복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미비할 경우에 나중에 이거를 극복하거나 따라잡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지식과 정보의 격차, 특히 지혜의 수준, 그리고 언어나 문화 자본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복지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노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기 전 시기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세상이 무조건 공평하고 평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교육 기회는 유년 시절에 제대로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이후 상황, 성인으로서 특히 20대, 30대에 대한 부분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장기적으로 복지 시스템이 위험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냥 수급 대상을 넓히는 방향 정책의 일변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제가 통계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제가 봤었던 다른 영상에서는 한 취준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28살인 분이셨는데 30여 군데의 원서를 넣었지만 취직에 실패를 했다. 이럴 수 있죠.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는데 이 다음의 발언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취업보다 생계가 더 우선인 상황에서 과연 자립할 수 있을지 두렵다라고 말을 했는데 전 이 말이 굉장히 의아하게 들렸어요. 당연히 생계가 우선이니까 오히려 취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자립을 하는 게 맞는데 취업보다 생계가 더 우선인 상황에서 자립할 수 있을지 두렵다라는 말이 쉽게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떤 말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알지만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생계유지라는 개념은 당연한 거고 이 상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말로 들리긴 했어요.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이 당연한 말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대부분의 문제, 특히 생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복지 체계 문제로 귀결하는 담론이 현재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거를 국가의 잘못이나 국가의 복지 체계 문제다 이렇게 귀결하는 방식이 그렇게 좋은 건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2030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의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두 가지죠. 원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건강이 안 좋고 또는 18세 미만 65세 이상과 같은 나이가 아주 많거나 어린 경우에 일단 지원이 가장 많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 2030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의 경우에는 복지 확대로 인한 보장 대상의 증가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양극화에 따라서 가난한 자가 증가를 했다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느 정도로 증가를 했느냐. 우선은 2022년 기준이고요. 한국 전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35만 명입니다. 참고로 2013년에 125만 명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2배가 되었고요. 특히 2018년부터 증가세가 굉장히 가팔랐는데 2017년 150만 명 정도였던 기초생활수급자가 2022년에 235만 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 2030 세대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냐? 2022년 기준에 총 23만 5,984명이고요. 2013년에는 2030 기초생활수급자가 참고로 14만 57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30의 전체 인구수는 지금 감소 중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밑에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건강상태가 안 좋거나 근로능력 평가를 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다고 봐야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어요. 조건부로 지급을 한다는 건데, 자활근로를 하면 돈을 지급하겠다, 이런 방식도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건강하지 않거나 18세 미만, 65세 이상과 같은 고령자, 중증질환자, 이런 경우에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건강이나 근로능력과 관련된 것인데 계속해서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갑자기 10년 안에 막 청년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아진 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은 보장 대상 확대 또는 일할 의사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보다 약해진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가로서는 당연히 우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 보장 대상을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증가하는데 탈수급자라고 하죠. 수급자에서 탈출하는 수는 굉장히 낮고, 20대, 30대의 경우에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은 복지 지원에 일찍부터 노출이 되고 의존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점점 더 극복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 기초생활보장정책이 자활 의지나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계속 그 자체에 머물러 있도록 방치 또는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살펴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계속해서 증가 일변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초생활 대상자는요,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에 있어서는 신중론을 견지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실내보호 원칙상 한 번 늘린 복지를 줄이기도 어렵고요. 이거에 따른 엄청난 저항에 직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깊은 고민을 하고 복지를 증가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국가에서 소요돼야 되는 지출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복지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근로이익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정도 수준으로 복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의 어려움이 참 뭐냐면 전혀 복지를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갈 준비가 안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힘을 빠지게 만들고 열심히 살 유인 자체가 오히려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20대 때부터 너무 이른 시기부터 계속해서 지원받는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당연히 자활 의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복지의 대상자에서 탈출을 해서 사회에 기여하거나 이런 사람이 다시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 있는데 1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그 다음이 뭐냐면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최저생활 보장만 목적이 아니라 자활을 돕는 게 목적인데, 사실상 자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한다. 수많은 선진국이 사실 복지의 함정에 빠져서 경제 활력을 잃었던 경우가 많죠. 특히 유럽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항상 복지의 목적은 자활을 돕는 데에 목적을 두고서 정책 시스템을 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노인이나 유아의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20대, 30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약간은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030이 복지에 익숙하게 하면은 향후 40대, 50대에도 의존하면서 살 가능성도 높고, 자기 삶을 영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얻게끔 하는 게 사실 자활의 목적이니까 자산을 축적하는 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소득을 얻어서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대부분 돼 있는데, 자산을 축적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준소득이 딱 넘자마자 수급 자격을 뺏기보다는 일정 자산 기준, 이런 거에 이를 때까지는 살짝 유지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자산이 축적되는 거를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고, 이거를 지자체에서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어떤 통장을 개설해주고 여기에 이제 돈이 계속해서 쌓이는 방식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거는 쉽잖아요. 전산을 이용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초생활수급자 탈출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특히 2030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같은 걸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 같은 거를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모은 재산을 체크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에서 지원하는 방식까지 고민을 한다. 이제 돈이 좀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초생활수급자 탈출률이 낮은 상황에서 어차피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더 큰 재정이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소요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 이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결론은 무조건 보장 대상을 늘려주고 2030에게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이게 2030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인지는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이 자활을 하는 거를 돕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채도생활만 보장하는 식으로 가서 오히려 자활 의지를 꺾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최근에 이 자활근로와 같은 방식으로 20대, 30대도 일하는 거를 많이 보고 사례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약간 안타까운 거는 사람이라는 게 20대 때 힘든 일자리로 시작을 해야지 점점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그 힘든 일을 버티면서 어떤 인내심이나 여러 가지가 생기고 돈을 축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활근로 자체가 아주 힘든 일자리에 적응하게끔 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난이도가 아주 높은 일자리도 아니고 교육이나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조금 더 힘이 드는 일자리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쪽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자리를 해서 점점 더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해서 처음 경험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쉬운 일자리를 경험하다 보면은 점점 더 힘든 방식의 일자리는 선택하기가 어렵고 고소득의 일자리로 가는 방식은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기초생활보장법상으로 만약에 자활근로를 시키고 싶다면은 좀 힘든 일자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생을 유용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도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